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따뜻한 날씨 속에 임영웅님에 대한 기사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2집 앨범 발매가 많이 미뤄진 지금 시점에 임영웅님의 소식이 아무래도 앨범 활동할 때, 콘서트 할 때보다는 조금 살짝은 텐션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규 소식도 좋고요, 근황 소식도 훌륭합니다만 아직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올라왔던 또 새로운 기사거든요. 배우 수지씨, 굉장히 인기 많은 여배우로서 연기력까지 탄탄한 정말 우리나라 탑스타 배우 중에 하나인데, 수지씨도 임영웅님과 이효리 씨에 이어서 수재민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참 보세요. 이렇게 1억씩 기부하는 스타들이 흔치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금액으로서 한정 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배우 수지씨보다 활동한 이력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2억을 기부했지 않습니까? 소속사 대표님과 함께 2억을 기부하는 경우도 잘 없지만, 이렇게 1억을 기부하는, 스타 자체가 1억을 기부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금액입니다. 1억이라는 돈은요, 정말 누군가는 한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금액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금액을 턱턱 기부로 내놓는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런 탑스타 배우인 수지씨와 이효리씨, 그리고 함께 임영웅님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이 너무 대단한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요, 배우 김우빈씨, 신민아씨 등등 정말 우리나라 탑급 스타들이 이렇게 1억씩 턱턱 기부를 하고 있는데, 임영웅님은 그 중에서도 신정훈 대표님과 2억 원을 총 기부했다. 이게 너무나 멋진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뉴스 기사를 통해 어제 하루 종일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재밌는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기다리는 많은 팬분들이 이 과거에 있었던 임영웅님의 콘서트의 모습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그러한 잔망미 넘치는 모습들이 재조명받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임영웅님이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종료해야 되겠다라면서 손을 딱 올렸는데 손목에 당연히 시계가 없죠. 그래서 많은 어린 팬들은 투명 시계인가 보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투명 시계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질 정도로 굉장히 이 작은 잔망미 하나에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콘서트 무대 위에서 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보면서 이런 잔망미를 널리 알릴 날이 제가 볼 땐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년에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체감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년 초일 수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고요, 정말 늦게 되면 내년 하반기일 수도 있지만,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신년 맞이 콘서트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또 자칫 설레발처럼 느껴져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콘서트 때의 모습, 잔망미를 다시금 찾아보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름만 들어간 소식을 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 기사를 클릭하게 되고 그 영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절친 박서진 군과 신효님과 임영웅님이 함께 모였던 그런 무대처럼 보이게끔 편집을 짜집게해서 올린 목포 MBC 가요센터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영상 위에 있는 영상입니다. 보이시죠? 임영웅이 나훈아의 노래를 망쳤다. 임영웅이 나훈아의 노래를 망쳤고 나훈아는 네가 내 노래를 망쳤다라고 했다. 아침마당 무대에서 양아버지의 노래 빨간 입술을 딥커버한 임영웅, 단시간에 1000만 조회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짜뉴스의 정도가요. 이제는 조회수가 슬슬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이 위에 있는 임영웅님이 나훈아님과 이 썸네일이 되어 있는 가짜뉴스 보면은 조회수가 몇백 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저 베트남 가짜뉴스 채널들이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된 거죠.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저 가짜뉴스에 낚여서 보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유튜브 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시간조차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런 영상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런 가짜뉴스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잘 안 속다 보니까 뭐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사장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런 영상 자체가 올라온다라는 것이 우리 아티스트 이미지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게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보이콧, 영상 시청 자체를 아예 하시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저런 채널들이 사장되어 간다면 제가 볼 땐 조만간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굳이 임영웅님을 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더욱더 낮아질수록 저런 채널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박멸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훈아 선생님이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아마 그것과 임영웅님의 이름을 탁 엮어서 올리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런 착각을 우리가 전부 부셔줘야 한다. 자,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짜 소식은 바로 이런 글입니다. 나는 아미인데, 자, 아미면 누구죠?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전 세계 탑급 팬덤이죠.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도 선의의 경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그 아미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임영웅님의 팬덤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아무래도 우리 판이 크다 보니까 이 아이돌 팬덤과 아미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주간 인기상, 시상식, 어느 투표에서든지 누구랑 붙어도 나름 수월하게 1등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저번 아이돌 플러스 투표나 이번 주간 인기상 때 영웅님 팬덤이랑 붙었는데 레알 기를 쓰고 투표해도 우리가 간당간당하더라. 물론 우리가 투표, 스밍 안 하는 팬들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그쪽 분들은 모든 팬이 각자 최대한으로 이탈 없이 쭉 그런 화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웠어. 새벽에 차트 순위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어쨌든 경쟁 상대이긴 한데 정말 신기하고 대단해. 열정만큼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분들 같다. 그리고 솔직히 트로트라고 아이돌 팬들이 무시하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장르만 다르지 다 같은 가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혹시 거짓말일까봐 인증도 남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스밍을 많이 하는 이 방탄소년단 팬분이 남긴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진짜 반응이 나와요. 레알 대단하신 것 같다. 처음에는 또 저 팬덤이야? 이랬는데 저 팬분들이 진짜 투표에도 지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하니까 나도 받아들이게 됐어. 그리고 팬덤 내에서 반성과 호통의 글을 보게 됐어. 스밍 좀 하고 투표 좀 하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 아이돌 팬덤에게 반성의 시간을 가져오게 한 것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이란 얘기입니다. 앵간히 마음먹으면 어지간한 투표는 다 이겨서 대강하거나 안 할 때도 많았는데 히어로니 팬덤하고 붙을 땐 정말 사력을 다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고 여기 화력은 레알 리스펙해. 17년 입덕 아미인데 지난 7년간 투표하면서 상대한 팬덤 중에 임영웅 팬덤이 제일 막강한 것 같아. 부정투표 없이 엄청 꾸준하고 단합력이 정말 미쳤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투표가 많은 게 아니라 부정투표가 하나도 없이 꾸준하고 단합력이 미쳤다. 단합력이 레알 대박이다. 본진 4세대 아이돌이고 임영웅이랑 음방 후보에 오른 적이 있는데 임영웅 팬분들은 투표 화력이 정말 넘사벽이더라.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뿌듯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실질적인 위치와
파워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오히려 존중하고 리스펙한다. 이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처음에는 경쟁 상대라서 믿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존경하고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가 탁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웅시대 분들의 진짜 파워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부전투표에 대해서 말을 했죠. 최근에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엠카, 바로 엠넷에서 진행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에서 부정투표 공지사항이 떴어요. 뭐라고 나와있나 봤더니 엠넷 플러스에서 진행된 엠카운트다운 사전투표 관련하여 공지를 드립니다. 이번 주 엠카운트다운 사전투표에 일부 비정상적인 방식의 투표가 발견되어 해당하는 투표를 즉각 조치하여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차단 전 이미 진행된 비정상적 투표는 무효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순위 결과에는 검수가 완료된 투표수로 반영이 됩니다. K-POP 아티스트들과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글로벌 K-POP 팬들의 목소리가 투표 과정에 정직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투표 문화 조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런 공지가 올라왔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 음악방송 프로그램 각종 투표에서 얼마나 이렇게 편법을 하는 투표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그런 사례가 정말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유료 광고를 보면서 결제해서 투표하는 그런 부정행위도 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팬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런 팬덤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경합을 벌였던 가수 중에서도 존재했다. 하지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은 그 결제에서 올라온 가수와 팬들과의 경쟁에서조차 승리를 해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재밌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먼저 보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요? 눈이 너무 안 좋은데 루트는 아침에 좀 보통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렌즈를 아침에 끼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섹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했는데 아직은 좀 눈이 시린 것 같아서 그럼 살짝이라도 안경 보고 인사 말씀을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쁘다. 안녕하세요. 눈이 부셔가지고 임영웅입니다. 네. 그래도 재밌나요? 있어요. 시력 보호를 위해서 한쪽으로 또 써야 해요. 할 수 없어요. 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자, 어떠십니까?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한 프로그램에 아주 과거에 한 4년 전, 5년 전 이때 등장했었을 때의 모습인데 어느 날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죠.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은 원래 안경을 쓰고 다닐 만큼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이른 시간대에 나가서 공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팬분들을 위해서 또 라섹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 이 안경 쓴 임영웅님의 모습은요, 아무래도 그냥 이미지상 컨셉 때문에 쓰는 경우가 더욱더 많고, 지금은 뭐 임영웅님 시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 어찌됐건 저 당시 때도 팬분들을 위한 배려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친한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이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직접 이렇게 좀 발췌를 해왔는데, 자,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바로 판타스틱 듀오 멤버들입니다. 이 멤버들과 임영웅님이 좋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고, 왼쪽 편에 보면 임영웅님 오른쪽이죠. 화면에서는 왼쪽입니다. 정명균님으로 보이는 인물도 함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결혼식 때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한 번 더 공개가 된 게 아닌가. 사진을 내려보니까 또 예전에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 멤버들과 함께 했었던 이 사진도 함께 볼 수 있고, 역시나 정명균님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과거 이 수많은 지인들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지인들과도 아마 뭐 결혼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 또 식당, 또는 사적으로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뭐 연예인에서 또는 연예계에서 알게 된 지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또 이렇게 판타스틱 듀오처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들도 꾸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슈퍼스타가 됐다고 해서 멀리하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진은 과거의 사진이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최근까지도 이 판타스틱 듀오 멤버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인들과 꾸준히 연락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속속들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는 의리의 사나이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미담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의리의 사나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고 선하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지금 폭우 피해를 돕겠다라는 국회의원들 1인당 38만 원씩 모으겠다. 물론 여기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모금에 나섰는데 일부 국민들은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왜냐? 1인당 38만 원을 냈는데요. 299명 전원이 내면 1억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비판이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수혜의원금이 국회의원들의 월급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으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 위로다. 깨알 만큼의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지? 30%라고 해도 코웃음 나올 판인데 장난하나. 그거 안 해도 좋다.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다니는데 월급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3%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면 월 평균 수령액이요. 국회의원들이 매월 일반 수당 690만 원, 뭐 관리 업무 수당 62만 원, 경액급식비 14만 원 등등등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1억 5,4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보좌진 9명의 인건비와 자동차 유지비, 유류비, 출장비 등등등 매년 의원실 한 곳당 들어가는 세금만요. 5억 원에서 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를 기부하겠다라고 했으니 여기에 이런 기사가 함께 나와요. 이에 비해 이효리, 김혜수 등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는 2억 원을 냈다.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도 많다. 그 과정 중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해병대 1병이 급류에 휩쓸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3%씩 납부한다라는 저 모금이 이 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이끌어낼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물론 저도 정치계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만 팩트는 좀 전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앞에 기사를 좀 인용해 봤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고서 대통령 출마하세요라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인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처럼 정말 영웅답게 선한 영향력을 보이며 솔선수범한 인성, 나아가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왜 나오는지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우리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조차 저 사람은 정말 이름처럼 살고 있구나. 이름값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힘내세요 오송, 바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기부 계좌가 지금 응원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합니다. 오송읍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번 지하차도 참사 피해를 위해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정말 많은 모금 금액들. 한 분 한 분의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10,000원, 20,000원, 50,000원, 30,000원. 자, 이런 상태이지만 기부합니다. 오송 피해 복구되길 바래요. 힘내세요. 오송 힘내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금 자체가 한 커뮤니티 운영자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성농협은행에서 이 지하차도 이재민들을 위한 기부 계좌 통장을 개설했는데 이 개설한 계좌에 다들 기부를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기부금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금 운동이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런 모금 운동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진작에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영웅시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해피빈, 네이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부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서 기부가 진행이 되고 있죠? 총 저금액 금액이 보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6억 5,470만 400원. 이걸 세로 고침을 딱 하잖아요? 6억 5,500만 원입니다. 와, 순식간에 100만 원이 또 찼어요. 지금 영웅시대 분들의 이 모금 활동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모금 활동을 시작했지만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이 모금 계좌에 열심히 기부를 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힘을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웅시대 분들은 이미 진작에 모금을 했고 그 금액이 숫자가 저금액이긴 하지만 6억 5,500만 원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실시간으로 모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활동들 다음번에 있을 더 트롯쇼에 투표로서 또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파워가 폭발 중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놀 소식이 또 올라왔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아티스트 임영웅님, 스트레이키즈까지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사전투표에서 정면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파전인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10월 달쯤이면 시상식 시즌이 돌아온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우리 임영웅님이 과거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정말 엄청난 쾌거를 보였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심지어 시상식도 휩쓸었고 시상식에서 보여줬던 라이브 무대도 휩쓸었었던 그 위상, 우리가 이제 조만간 한 2달 정도 지나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지금 사전투표가 열띠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방탄소년단,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결선투표로 맞불이 붙었습니다. 자, 이 사전투표에서 이 세 팀이 순위의 이름을 올렸어요.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분기별로 음원을 발매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 투표에서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드디어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10월 10일 날 개최를 확정 지었는데요. 이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베스트 뮤직 가을 부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사전 투표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 스트레이키즈가 2위, 임영웅님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다. 어찌됐건 누가 1등을 할진 모르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향한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투표 응원이 지금 어떻습니까? 끊이지 않고 가히 폭발적인 모습을 지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지대로 응원하고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너무나 눈부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굉장히 특이한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기사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또 기부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장민호 님도 이렇게 1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진 님의 이야기인데요. 박서진 님은 왜 KBS 예능에서는 볼 수가 없을까?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자, 박서진 님 하면 임영웅 님하고 인연이 깊죠.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박서진은 KBS 인간극장과 아침마당을 통해 사연과 함께 노래 실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장구의 신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인간극장과 아침마당은 출연하는 반면 예능국에서는 그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박서진님이 함께 아침마당에 등장했다라는 건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KBS에서 타 방송국 오디션 참가자의 출연을 금지하는 경우 이런 금지를 원칙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정황상 보면 타 오디션 출연자들을 자사 예능에 출연시키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서진님 같은 경우는 탑7에 들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괘씸죄 아닌 괘씸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불타는 토론맨의 우승자인 손태진 씨도 과거처럼 불의 명곡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름답지 못한 관행이 KBS, MBC, SBS, 지상파 3사 중심 체제에서는 서로 견제하는 식의 과열 경쟁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매체 시대이고 KBS로서 자원을 폭넓게 활용해야 하는데 만약 TV조선의 미스터트롯에서 임영웅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우승자니까 안 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수신녀의 분리징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가 이런 식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박서진 님이 KBS 또는 다른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KBS에 등장하지 못하는 건 KBS의 횡패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다할 수 없지만 사실 과거 임영웅 님도 자세히 생각을 해본다면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이 엄청나게 매주 방영이 되고 있을 때 다른 방송에서 등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이 끝난 직후에만 홍보를 위해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만 나왔을 뿐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못했죠. 제가 볼 때는 조금 맥락을 잘못 짚으신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KBS에서 부르고 싶어도 제 생각에는 MBN의 불타는 토론맨이나 미스터트로트의 박서진님은요. TV조선과 MBN 방송사에서 다른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건이 존재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임영웅님이나 탑6 트롯맨들도 그러한 형태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했었던 경우가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아가서 과거 임영웅님과 박서진님과 함께 이 아침마당에 열심히 출연했었던 당시가 떠오르곤 합니다. 자, 이때 보면은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멤버들 중에서 워낙 엄청난 격상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격상을 보이고 난 이후에 함께 등장했었던 박서진 님도 그렇고 신유 님도 그렇고 임영웅 님 스스로도 그렇고 깜짝 놀랄 발언을 했었던 걸 제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신유 님의 같은 경우 드디어 빛을 본 후배가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나 이 임영웅 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너무 아끼던 후배였는데 이렇게 너무 잘 돼서 기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트롯계에서 선후배, 동료들 사이에서 다른 인성의 모습으로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박서진님과 함께한 앨범은 그냥 비즈니스였다. 이렇게 막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박서진님이 철저하게 비즈니스, 앨범도 콘서트도 오직 비즈니스다. 라고 장난을 쳤어요. 하지만 임영웅님이 또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힘들 때 박서진은 이미 잘 나가고 있을 때다.
그런데도 힘들 때 항상 같이 있어 주었고,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미담을 공개해요. 그러자 박서진님이 나는 임영웅 형이 잘 될 줄 알아서 그랬다라고 오히려 너스레를 떨기도 했었죠. 또 한 번은 임영웅님과 이 박서진 군이 실제로 이렇게 아침마당에 등장했었던 당시에 임영웅님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서진 군이 나에게 찾아와서 고구마도 함께 팔아주고 노래도 같이 하면서 인연을 쌓아왔는데 아침마당 덕분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음반까지 내게 됐다. 트로트의 신이 대박이 났다. 그리고 저희들이 콘서트를 합니다. 라고도 이 당시에 고백을 했었죠. 임영웅님이 바라보는 이 박서진 군에 대한 표정을 보세요.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무명 시절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박서진님을 임영웅님은 너무나 고마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 때도 함께 등장했을 때 나를 많이 도와줬다. 잘 나갔을 때도 나를 이미 많이 도와줬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박서진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지금은 대외적으로 임영웅님이 박서진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탑식스 프론맨들에 대한 이야기도 임영웅님이 섣불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그냥 언급을 하지 않을 뿐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응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이 트롯계에서 가요계 전체에서 임영웅님이 솔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동료 가수들, 선후배 가수들이 굉장히 넘치는 인복 부자가 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이런 스타가 슈퍼스타로 성장하여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